어느 정도 예상된 반등이었죠. 이번에 그 변동성 지수라고 하는 VIX가 60 이상으로까지 올라갔거든요. 또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최근에 50일 이평선이 200일 이평선을 하향 돌파하는 데드크로스가 일어났죠. 데드크로스가 일어난 시점 전후로 해서 항상 최저점이 나옵니다. 세 번 다 데드크로스 일어난 지점이 최저점이었어요. 작년 7월부터 한 번도 안 빠지고 매월 초에 단기적 저점이 나왔어요. 이제 4월 말에서 5월 초가 겹쳐있는 다음 주 어떻게 보면 또 한 번 좀 리스크오프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88,000달러 200일 이평선에서 다시 잡아야지. 그런데 9만 달러에서 말아올려. 신민철 작가님 모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모시고 비트코인, 알트코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비트코인이 93,000달러를 돌파해서 지금 영상 찍으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네. 아까 한 9만 불이었는데 지금 계속 저는 마지막으로 본 게 8만 9천 몇 달러였어요. 네. 갑자기 일단은 네. 비트코인 가격이 왜 이렇게 오른 거예요? 네, 일단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실 것 중에 하나가 네. 이놈이 또 가격이 오르니까 나오는구나. 아,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이 촬영 자체는 이미 한 3주 전 정도에 맞아요. 약속을 잡아놓은 거였기 때문에 오늘 가격 오르는 거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일단은 어느 정도 예상된 반등이었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이미 한 몇 주 전 정도의 영상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4월 한 달 동안 좀 바닥 다지기를 예상했었어요. 네. 하지만 바닥을 찍고 나면은 이제 제가 4월 초가 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었는데 실제로 정확히 4월 7일 정도가 바닥이었고 그 이후에도 이렇게 뭐 급하게 오르기보다는 바닥을 다지는 기간이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로 미국 주식은 뭐 여전히 바닥권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죠. 비트코인 이제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비트코인만 좀 오르는 거고 하지만 4월 초에 바닥을 찍고 나면은 한 번 정도는 그런 큰 하락 뒤에는 거의 반드시라고 할 만큼 반등이 나옵니다. 네, 그럼 과거 역사 보면은 이번에 그 변동성 지수라고 하는 VIX가 네. 60 이상으로까지 올라갔거든요. 60 이상으로 올라간 그 다음 주에 네. 정도부터 플러스가 아니었던 경우가 거의 없어요. 아, 네. 그러니까 4월 한 10 며칠 주 정도부터죠. 네. 그러니까 그 정도의 단기적 급락이 나오면은 반등은 거의 무조건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고 또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최근에 50일 이평선이 200일 이평선을 하향 돌파하는 데드크로스가 일어났죠. 네. 데드크로스가 일어난 시점 전후로 해서 항상 최저점이 나옵니다. 아, 작년에도 그 데드크로스가 일어난 지점이 언제냐면은 8월 초 블랙먼데이. 가격적으로 최저점이. 네, 최저점이었고 그 전년에도 최저점이랑 데드크로스 일어난 시점이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이번 사이클 들어서 데드크로스가 이번 세 번째인데 네. 세 번 다 그 데드크로스 일어난 지점이 최저점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한번 반등이 꼭 있었어요. 네. 그런 것들을 모두 종합해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런 반등은 사실 예고된 것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실제로 작가님께서 최근에 업로드된 한 일주일 사이 영상을 보면 이 얘기를 예상을 하셨는데 아, 네, 맞아요. 결국엔 제가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한 질문. 작가님 그럼 이대로 쭉 오면서 10만 불 돌파 가는 겁니까 이제? 그러면 저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중간에 트레이딩을 안 하기 때문에 네. 계속 오르면 저 당연히 너무 좋은데 확률적으로 보면은 한 번 정도 조정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방금 전에도 제가 데드크로스 말씀을 드리면서 네. 이 패턴이 나온다는 반등이 한 번 나왔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작년 이제 8월 블랙먼데이 때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네. 그 반등이 나온 이후로 그대로 쭉 오른 게 아니라 한 번 정도 더 떨어져서 그 당시 이제 49,000달러가 최저점이었다 그러면 한 55,000달러? 네. 그 수준 정도까지는 한 번 더 떨어졌던 하락이 나왔었어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급하게 오른 만큼 네. 또 한 번 정도는 좀 조정이 있는 거죠. 음. 그러면 그때 어느 정도까지 반등이 나왔냐고 하면은 200일 이동평균선과 네. 20주 단순이평선과 21주 지수이평선으로 구성된 불마켓 서포트 밴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그거를 살짝 넘는 수준까지 올랐다가 한 번 조정을 받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아는 이제 10만 달러까지의 강력한 상승이 나온 거거든요. 아, 근데 지금 가격대가 어디냐 그러면 8만 달러 후반대가 200일 이평선인데 이건 이미 넘었고 네. 방금 설명드린 불마켓 서포트 밴드 상단이 한 9만 2천 달러 정도예요. 그것도 지금 살짝 돌파했어요. 그죠. 93,500이니까요. 그런데 이게 어떤 관계를 생각하시면 되면 로켓을 쏘아 올려요. 그럼 이제 대기권을 이제 벗어나려고 하겠죠. 그쵸, 그쵸. 근데 여기서 힘이 좀 딸리면 어떻게 될까요? 잠깐은 벗어나지만은 아, 그쵸. 다시 끌려 내려겠죠. 아, 그런 식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한번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권 한번 뚫었는데 불마켓 밴드까지 다 뚫었는데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항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 돌파한 것처럼 보였는데 그렇게 돌파하느라 매수세가 총알을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돌파한 것처럼 보이는 지점에서 다시 힘이 빠지면서 떨어졌던 거죠. 이번에도 그런 일이 충분히 저는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왜냐면 항상 급등 뒤에는 또 조정이 한 번은 있는 게 임시상정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확률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상황에서 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비트코인의 최근 차트 패턴의 역사입니다. 그게 뭐냐면 작년 7월부터 네. 지금까지 대략 거의 한 10개월간 네. 한 번도 안 빠지고 매월 초에 단기적 저점이 나왔어요. 한 번도 안 빠지고 7월부터. 7월부터요. 네. 월초가 저점이다. 네, 월초가 항상 그 앞뒤로 한 뭐 2, 3주 정도 봤을 때 단기적 저점. 그게 왜 그러냐면은 매 월말에 뭐가 발표되나요? PC가 발표되죠. 그죠. 물가. 월초에는 고용보고서가 발표됩니다. 그쵸. 지금 시장이 가장 신경 쓰는 게 고용과 물가잖아요. 물가 맞아요. 높으면은 금리 안 내릴 거고. 맞아요. 그 다음에 실업률 높아지면은 경기 침체 올 거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몰려서 발표되는 월 말에서 월 초로 넘어가는 시점에 항상 리스크 오프 현상이 나옵니다. 투자자들이 잠깐 물량을 좀 빼고 관망하는 거죠. 맞아요. 그다음 확인되면 다시 들어가는 거죠. 그런 리스크 오프 현상이 나오면서 매 월 초가 단기적 저점이었는데 심지어 이번에는 다음 주에 네. PC와 고용보고서가 동시에 발표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4월 말에서 5월 초가 겹쳐 있는 다음 주가 지금 영상 찍는 시점으로 어떻게 보면 또 한 번 좀 리스크 오프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저점에서부터 한 거의 30% 가까이 급등했어요. 네, 올라와 있는데 딱 다음 주가 그렇게 리스크 오프가 항상 나오던 타이밍이야. 그러면 상식적으로 조정이 한번 온다고 보는 게 그쵸. 상식적으로는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러면 작가님 지금 보면은 단기 고점이 그러니까 급등 뒤에 나오는 단기 고점 이거 당연히 네. 예상해야 되는 건데 네. 거기에 대해서 월말 월초 지금 굉장히 새로운 시각으로 한 번도 지금 7월부터 빠진 적이 없다. 네. 근데 이 매크로가 해결되기 전엔 이거 반복될 가능성이 높죠. 뭐 높죠. 여전히 지금도 물가 그다음에 실업이 가장 큰 걱정거리잖아요. 그쵸. 이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게 계속 반복될 거예요. 아, 원래 단기 고점인 거 플러스 이 월초 리스크 오프 현상을 합해서 보면은 네. 다음 주 정도까지 한 번 정도는 네. 조정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있다. 그러면은 지금 단기적으로 뭐 비트코인도 좋고 알트코인도 지금 오늘 보니까 제가 알트코인도 급등 나오는 게들이 있어요. 조금. 네. 요렇게 단기적으로 내가 저점 잘 잡아서 수익 구간이신 분들은 네. 그래도 조금 요때 덜어내시는 게 좋을까요? 거기 이제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내가 단기 투자자다. 그러면은 상당 부분 덜어내는 거 가능하죠. 그 다음에 내가 중장기 투자자인데 소액 정도는 좀 트레이딩을 한다. 예. 하시는 부분은 뭐 한 20%, 30% 정도라도 좀 덜어내다. 수익 실현해라. 네. 그 다음에 이런 분들 계세요. 굉장히 위험한 포지션 가지고 계셨는데, 네. 흔히 말하는 자발트라든지, 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이번에 좀 반등했다. 네. 그럼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조금 정리하는 거. 네. 그러니까 그동안 대응도 못하고 얻어맞으셨던 분들, 네. 이번에 또 오르니까 또 그러면은 여기서 또 가자 하지 말고, 100배 간다. 네. 갑자기 또, 100배 모드 가지 마시고, 네. 여기서 좀 욕심을 줄이고, 좀 리스크를 덜어내시는 거죠. 그런데 중장기 투자자이면서 트레이딩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면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네. 문제는 그 조정이 얼마나 떨어지냐잖아요. 그쵸. 그거를 짐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파는 게 꼭 맞는 건지 생각해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94,000달러에 잘 팔았어. 94,000달러가 이번에 뭐 행여나 단기 고점이라고 해봐요. 네. 그런 다음에 오케이. 그럼 나는 한 88,000달러 200일 이평선에서 다시 잡아야지. 그쵸. 그런데 90,000달러에서 말아 올려. 순식간에 말아 올려서 95,000달러가. 네. 그럼 내가 판 가격보다 높아져. 그쵸. 그럼 다시 못 사죠. 그럼 내가 팔았던 그 물량만큼은 이제는 영원한 손해예요. 이번 사이클 끝날 때 최고점 갈 때까지. 네. 그런 거를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무리해서 뭐 조정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그걸 두려워해서 좀 미리 좀 많이 팔겠다. 그런 생각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나는 좀 굉장히 단기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또는 하락이 혹시라도 나온다면은 견디기가 심적으로 아직은 너무 견디기가 힘들 것 같다. 네.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일부 물량을 좀 정리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지금 제가 오늘 자발트 막 그 정말 순위에도 안 잡히는 애들 몇 개 제가 가지고 있는데 하루 사이에 2,400% 올랐어. 네. 그러니까 25배 올랐잖아요, 네. 갑자기. 네. 그랬다가 비트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틀 전에 2,500% 올랐다가 지금 1,300%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12배가 또 떨어질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비트가 반토막 난 거죠. 그러니까 물론 상승했지만. 네.
그러니까 요렇게 자발트는 요런 거 너무 시점 보지 말고 이 정도 어느 정도 올라오면 나 정리해? 정리해야죠. 네. 좋습니다. 네. 또 이런 애들은 또 금방 떨어지잖아요. 그쵸. 네. 조정 때. 좋습니다. 작가님, 그러면은 이대로 조정 없이 조정의 확률 높게 보셨지만 4월 말 5월 초에 조정 없이 쭉 올라가거나 혹은 옆으로 이렇게 좀 더 횡보로 갈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죠? 아예 없는 건 아니고 뭐 조정이 나오더라도 생각보다 굉장히 약한 작은 조정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있죠. 예를 들어서 앞자리가 다시 8로 바뀌면서 네. 200일 이평선이 있는 88,000달러나 또는 50일 이평선이 있는 뭐 한 84,500달러. 네. 여기까지 떨어지는 것을 가장 1차적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네. 그 정도로 떨어지면 이거는 이제 분명히 조정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네. 수 있겠고. 그렇죠. 근데 사실 저는 그 정도로 떨어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오히려 그게 조금 더 한두 달 뒤를 보면 더 낫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완전 저점에서부터 그 들어왔던 단기 투자자들을 한번 싹 헹궈내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오히려 그 다음에 더 멀리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조정이 나오는 게 오히려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모멘텀이 강할 경우에는 그 정도까지 떨어지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9만 달러 위에서 버텨준다든지 네. 네. 아니면 여기서 한 9만 8, 9천까지 올랐다가 뭐 9만 3, 4천 정도 그러니까 불마켓 밴드 위 네. 그 정도에서 버텨준다든지 음. 이 정도의 약한 조정으로 끝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 음. 보통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은 트럼프가 어제도 좀 온화한 얘기를 했잖아요. 중국과도 협상 가능성이 있다든지 그다음 파월 해임할 생각 없다든지 조금 완화된 자세를 트럼프가 또 추가적으로 보인다든지 네, 그러면 뭐 그런 뭐 월초 약세 이런 거 상관없이 더 오를 수 있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월초에 다음 주에 있을 PC 물가와 고용 보고서가 모두 좋다든지 그래서 PC 물가가 낮아지고 예상보다 더 낮아지고 네. 그다음에 고용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강하면은 이건 반대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업률이 너무 떨어져도 안 좋고 그다음에 너무 올라도 안 좋아요. 너무 올라오면 경기 침체가 맞아요. 닥치니까. 근데 실업률은 거의 시장 예측치와 동일하게 지난달 수준에서 멈춰주고 그다음에 물가는 좀 많이 떨어진다. 인플레이션이 네. 떨어지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은 약한 조정에서 끝나고 다시 강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뭐 그 외부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뭐 어떻게 짐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트럼프가 내일 무슨 말 할지 뭐 어떻게 알아요? 그 코인 낼 수도 있어요. 작가님, 그럼 그 DCA로 매달 적립식으로 혹은 매일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적립식 투자자들은 사실 작년 11월 이후에 너무 급등했다가 올해 1월부터 한 4월 사이에 어떻게 보면 7만 8천대로 싸게 잡은 거잖아요. 그쵸. 이분들은 뭐 이렇게 매수량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없이 그냥 꾸준히 적립식으로 사는 게 좋다고 보시나요?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까지 그러고요. 이제 문제는 여기서 한 번 정도 더 고점 갱신해서 네. 새로운 가격대까지 올라갔을 때 거기서 더 살 건지 말 건지를 고민해봐야겠죠. 예, 왜냐면 이제 여기서 한 번 정도 가격대가 더 올라간다. 네. 그래서 뭐 한 14, 15만 달러까지 간다. 아, 그럼 이제는 슬슬 고점이 가까워지는 때가 오잖아요. 네. 그러면 나는 사이클을 넘어서까지도 계속 DCA를 할 건지 네. 아니면 사이클 후반부에 한번 정리를 할 건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아. 만약 사이클 후반부에 정리를 할 거라면 그 시점까지 가면은 이제 이번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하는 시점부터는 매수를 새롭게 하는 게 맞는지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초장기로 2030년까지 보는 투자자가 그러면 그냥 계속 사도 되죠. 예. 음.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매수를 어느 시점에선가는 중단해야 될 때가 오겠죠. 하지만 현재는 DCA 하기 괜찮다. 아직은 괜찮은 아직은 것 같아요. 괜찮다. 좋습니다. 저희 그럼 2부에서 시황이랑 네. 또 사이클 좀 깨졌다는 얘기가 있어. 그 얘기 나눠볼게요. 네네.